안녕하세요. 디지털 시스템에서 누가 뭘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, 그러니까 권한 관리는 정말 중요하잖아요.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직무 분리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회사에서 정말 큰 사고가 터졌어요.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금융사기나 아니면 치명적인 시스템 오류 같은 거요. 이런 일은 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? 혹시 막 영화에 나오는 그런 천재 해커가 뚫고 들어와서 그런 걸까요? 근데요, 놀랍게도 진짜 범인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. 대부분의 큰 사고는요, 한 사람이 너무 많은, 그것도 체크되지 않는 권한을 가졌을 때 터집니다.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었던 거죠. 자, 바로 이런 내부의 위험,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권력이 너무 쏠리는 걸 막기 위한 아주 근본적인 보안 원칙이 있습니다. 서로의 역할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상호 배제 원칙인데요. 네,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, 직무 분리가 바로 이 원칙에서 나왔습니다. 네, 이게 바로 직무 분리, 영어로는 SOD, Separation of Duties라고 부르는 겁니다.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. 진짜 중요한 일은 절대로 한 사람이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게 둬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. 서로 견제하고 확인하게 만드는 거죠. 그럼 이 직무 분리를 어떻게 구현할까요? 크게 두 가지 철학이 있어요. 하나는 아예 처음부터 넘을 수 없는 엄격한 벽을 세우는 거고, 다른 하나는 좀 더 유연한 규칙으로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방식입니다. 먼저 엄격한 벽부터 볼까요? 이걸 정적 직무 분리, 줄여서 SSD라고 부릅니다. 이건 뭐랄까, 클럽 앞에 서 있는 아주 깐깐한 문지기 같아요. 이 두 역할은 같이 못 들어갑니다 하고 아예 역할 부여 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해버리는 거죠. 자,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. 제가 회사에서 물건을 사는 구매자 역할을 받았다고 칩시다. 그런데 제가 산 걸 제가 직접 승인하면 승인자 역할까지 받으려고 해요. 그럼 시스템이 딱 막아서는 겁니다. 접근 거부, 당신은 두 역할을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하고요. 애초에 관리자가 저한테 두 역할을 주려고 해도 시스템이 막아버리죠. 이렇게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없애버리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에요. 자, 그럼 유연한 규칙은 어떨까요? 이걸 동적 직무 분리, DSSD라고 하는데요. 이건 문직이라기보다는 뭐랄까, 항상 지켜보고 있는 보호자 같은 느낌이에요. 일단 충돌하는 두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봐줘요. 하지만 그 두 역할을 동시에 꺼내서 쓰려고 하면 그때 안 돼! 하고 막는 거죠. DSD의 핵심은 바로 이 유연성에 있습니다. 왜 이게 필요할까요? 생각해보세요. 평소에는 구매 담당자인데 담당자가 휴가를 가서 급하게 승인을 해야 하는 비상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. 이럴 때 DSD는 보안에 지키면서도 업무가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. 직무순환 같은 경우에도 아주 유용하고요. 자, 그럼 딱 정리해봅시다. SSD, 정적 분리는 역할을 줄 때부터 막는 거고요. DSD, 동적 분리는 역할을 쓸 때 막는 겁니다. 느낌 오시죠? 하나는 원천 봉쇄, 다른 하나는 상황 통제.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습니다. 자, 그런데 말이죠.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죠? 시스템을 설계하다 보면 우리가 아주 흔하게 쓰는 기능 하나가 이 모든 규칙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숨겨진 덫이 될 수 있습니다. 과연 뭘까요? 정답은 바로 역할의 상속입니다. 그러니까 역할 계층 구조 말이에요. 예를 들어 팀장 역할은 팀원 역할의 권한을 전부 물려받는 그런 구조요.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? 자,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죠. 첫째, 우리는 규칙을 세웠어요. 구매자와 승인자는 절대 한 사람이 같이 할 수 없다. SSD 규칙이죠. 둘째, 그런데 편의를 위해서 관리자라는 새로운 역할을 만듭니다. 이 관리자는 구매팀과 승인팀을 모두 총괄해요. 셋째, 이 관리자 역할에 구매자와 승인자의 모든 권한을 싹 다 상속시켜줍니다. 자, 어떻게 됐을까요? 넷째, 펑! 하고 터지는 거죠. 우리가 그렇게 막아놨던 SSD 규칙이 이 상속 하나 때문에 그냥 뚫려버린 거예요. 이제 관리자는 혼자서 물건 사고 혼자서 승인하고 다 할 수 있게 된 겁니다. 이게 정말 무서운 상속의 덫입니다. 이런 상속의 덫 같은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도 좀 더 고급 도구를 써야 합니다. 그냥 이거랑 저거랑 같이 못해 수준을 넘어서 책임은 누가 질 건지, 이 역할을 맡으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같은 훨씬 더 디테일한 규칙들이 필요해지는 거죠. 그 첫 번째 고급 도구가 바로 카디널리티 제약입니다. 어렵게 들리지만 그냥 머릿수 제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
이 역할은 딱 몇 명만 할 수 있다. 이렇게 정해두는 거죠.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데 이만한 게 없어요. 예를 들어볼까요? 프로젝트 리더 역할은 딱 한 명만 가질 수 있다. 배가 산으로 가면 안 되니까요. 이게 바로 역할을 기준으로 인원수를 제한하는 거고요. 반대로 한 사람은 최대 5개 역할만 가질 수 있다. 이렇게 사람을 기준으로 제한할 수도 있어요.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는 걸 막는 거죠. 두 번째, 고급 도구는 필수 선결 조건입니다. 이건 뭐랄까, 게임에서 퀘스트 깨는 거랑 비슷해요. B 역할을 맡으려면 반드시 A 역할을 먼저 클리어해야 한다. 이런 식으로 자격이나 경력의 단계를 만들어주는 규칙입니다. 실제 예를 들면 주니어 개발자 역할을 거쳐야만 시니어 개발자 역할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. 갑자기 아무나 시니어가 되면 안 되니까요. 또는 정보보안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시스템 관리자 역할을 줄 수 있다. 이런 식으로 전문가의 자격을 강제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죠. 자,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모은 이 강력한 도구들을 한번 쫙 펼쳐놓고 정리해볼까요? 여러분만의 완벽한 보안 툴박스를 만드는 시간입니다.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게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. 먼저 충돌을 막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죠. 원천 차단하는 SSD와 유연하게 막는 DSD, 그리고 여기에 살을 붙이는 겁니다.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하는 카디널리티로 인원수를 제한하고 자격 요건을 강제하는 필수 선결 조건으로 전문성을 보장하는 거죠. 이 네 가지 SSD, DSD, 카디널리티, 필수 선결, 이 툴들을 잘 섞었으면 정말 튼튼하면서도 유연한 접근 제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. 결국 보안 설계는 균형을 찾는 여정 같아요.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끔찍한 사고들을 막기 위해서 과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까요? 모든 걸 막아버리는 답답한 요새를 만들고 계신가요? 아니면 신뢰를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유연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계신가요?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도구들이 여러분의 시스템을 더 안전하고 현명하게 만드는데 좋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